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이명웅 씨의 단독 예능 마이 리틀 히어로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 속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이명웅 씨 같지만 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명웅 씨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라면서 팬들의 궁금증을 자극했던 이명웅 씨의 여러 가지 다양한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마이 리틀 히어로 27일 밤 9시 25분에 방영을 했는데요. 5부작으로 방영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첫 방송을 기대와 떨림으로 봤습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 속의 3가지 키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는 팬으로 시작해서 팬으로 끝났습니다. 이명웅 씨가 입고 있는 하늘색 니트가 그의 진심을 보여줬었는데요. 제작진을 소집한 이명웅 씨가 1년 만에 예능 나들이를 결심한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팬들이 무척이나 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TV를 출연하는 모습을 팬분들이 기다려주셨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예능에 출연하자니 MBTI I, 내향적인 이명웅 씨는 망설여졌다면서 웃었는데요. 본인도 즐거울 것 같고 또 이 모습을 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다면서 그 이유를 전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팬사랑이었던 거죠. 이명웅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받았던 메시지 중에 이명웅 씨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TV에 나오기만은 오매불망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했다면서 그런 사연을 보면서 빠른 시일 내에 나오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해 뭉클함을 자아냈습니다. 33년 만에 미국에 처음 가본다는 이명웅 씨 마이 리틀 히어로의 출연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이명웅 씨가 무대 밖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그냥 조용하고 평탄하고 별일 없이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33살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마다 진짜 이명웅 씨 본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기도 하고 또 억지 텐션보다는 리얼한 이명웅 씨의 모습을 편안하게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진짜 나의 모습이라며 33 진짜 이명웅 씨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예고했습니다. 정말 이명웅 씨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명웅 씨가 이런 얘기도 했죠. 쉴 때 가만히 있으니까 뭔가 불안했다면서 뒤처지는 것 같았고 조금 쉬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명웅 씨가 생각과 걱정이 많은 편이라고 하네요. 무대 위에서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노래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쏟게 되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누구보다 평범하게 지내고 있다면서 근황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명웅 씨는 8개 도시에서 총 26번의 콘서트를 진행했죠. 콘서트를 처음 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았고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무대에 오르다 보니까 마치 또 인생의 첫 콘서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면서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명웅 씨를 보러 와준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어깨가 무거워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팬들을 향해서 진심인 이명웅 씨. 직접 콘서트에서 본인이 좀 쉬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본인이 30kg이 될 것이란 말까지 했었잖아요. 이런 성격을 가진 이명웅 씨가 그러면서 진짜 이명웅이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고 판단한 것은 무대에서 멋진 모습은 이미 보여줬고 그 무대의 왕관을 잠시 내려놓고 일상의 빅 히어로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스케줄이 없을 때 이명웅 씨의 하루 일과는 어떨까요? 아침 11시에 일어나고 씻고 나와서 샐러드 먹고 운동하고 연습하고 저녁 먹고 넷플릭스를 보다가 잔다고 했습니다. 이런 루틴이 반복된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명웅 씨가 마이 리틀 히어로의 관전 포인트를 또 하나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기 때 목소리나 움직이는 어린 시절의 모습이 없는데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 이제는 어릴 때 영상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냐며 조금이라도 어릴 때 지금 나의 모습을 나중에 꺼내보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싶었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이명웅 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진짜 거짓 없는
조금은 있을 수 있다 라면서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대담한 이명웅 씨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첫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 기대가 되고 처음에는 걱정이 됐었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기대가 된다고 했는데요. 참 긴장할 수 있는 상황인데 즐겁게 프로그램을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는 평범한 이명웅이란 청년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진심이 뚝뚝뚝 묻어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우선 저렇게 일상을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준비하는구나 싶었던 게 미국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리스트 때문이었습니다. 와, 최선을 다하는 이명웅 씨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사랑스러운 스타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어 과외하는 모습을 선공개 영상에서 보기도 했었는데 LA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하더군요. 이명웅 씨에게 LA 가기 전에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많다. 다 걱정이다. 그중에서 걱정되는 걸 꼽자면 현지에 계신 팬분들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겠지만 외국에 너무 오래 사셔서 한국말이 서투르거나 외국인 팬분들도 계시니까 본인이 영어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뭘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 이명웅 씨입니다. 게다가 팬들에게 소통하려고 하는 저 진심. 아티스트가 무대에서 노래 잘 부르는 것도 정말 훌륭한 일인데 그 무대에서 노래뿐만 아니라 더더욱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의 진심. 이명웅 씨를 이뻐하지 않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명웅 씨의 영어 과외 선생님은 알려진 대로 타일러 라쉬 씨였습니다. 이명웅 씨가 깜짝 놀랐고 상상도 못했다고 했는데요. 그냥 평범한 선생님과 공부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이명웅 씨는 당황했습니다. 옷을 다 벗고 싶다면서 식은땀을 흘려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배운 것을 금세금세 응용하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이명웅 씨,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웅 씨가 글로벌 아티스트가 되면 저도 콘서트 보러 가야 되고 출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이명웅 씨를 해외 팬들에게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더러블한 아티스트라고 말이죠. 명순쌤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맞아. 출입국 심사 때 주고받는 대화 우리도 공부했었는데 하면서 말이죠. 앞으로 영어 공부를 좀 시작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그맣게 했습니다. 이명웅 씨가 런던 가기 전에도 단기간으로 과외를 받았었고 집중해서 영어 공부를 하자마자 뭔가 해내는 모습을 보고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명웅 씨가 영어는 못해도 영어 노래는 잘한다 라고 하면서 팝송 2곡을 넣었다고 밝혔는데요. 영어 보충과외 때 타일러 씨가 이명웅 씨가 부르게 될 All of Me라는 곡에 대해서 수업 준비를 해와서 이명웅 씨가 굉장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멋진 팝송 뒤에, 그 멋진 발음 뒤에 저런 노력이 있었구나. 노래에 정말 진심인, 관객에게 정말 진심인 이명웅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축구에도 정말 진심이더라고요. 영어로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축구 얘기가 빠지지 않았고요. 하다못해 손질한 멸치를 털 때도 월드컵을 떠올리는 박자를 구사하는 진짜 축구의 진심인 이명웅 씨. 무엇이든 저렇게 진심인 그가 인생의 전부라고 말했던 영웅시대에게는 얼마나 진심일까 생각하면서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출국날 이명웅 씨는 공항으로 향하면서 미국이 처음이라 기대가 된다며 설렘을 드러냈는데요. 미국에 도착한 그는 다행히 그분들에게 이미 정보가 있었던 것 같다. 스무스하게 나왔다면서 출입국 심사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명웅이란 아티스트의 리얼리티 예능이지만 이명웅 씨가 모든 분야를 다 담당했습니다. 즐겁고 뭉클하고 행복한 모든 분야를 이명웅 씨가 담당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명웅의 요리 비결, 임요비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명웅 씨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약 한 달간 미국 가는 이명웅 씨에게 기특하네 진짜 라면서 칭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명웅 씨의 어머니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소고기 고추장 볶음, 멸치볶음, 꽈리고추조림, 오징어찌개 레시피를 알려주면서 이명웅 씨에게 요리 비법을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본인 가족만의 오징어찌개의 레시피를 공개했는데요. 할머니가 드시기 시작해서 어머니가 어릴 때 해줬고 또 엄마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에게 해주고 이렇게 대대손손 이어나간다고 말하니까 할머니께서 너도 이제 아들 낳으면 해줘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임영웅 씨는 웃으면서 아들은 언제 낳으려나 내일 낳아버릴까 라면서 장난치기도 하니까 할머니가 뭐 있어? 내일 낳게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죠. 임영웅 씨는 없다고 얘기했고 어머니는 임영웅 씨에게 천천히 해도 된다고 권유했습니다. 실제로 임영웅 씨가 다른 애들 엄마는 빨리 장가가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10년 있다 가라고 한다면서 어머니가 10년 있다 가도 돼 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요리 수업이 끝나고 난 후에 임영웅 씨는 할머니와 어머니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미스터 트롯 우승 후에 3년 만에 3명이 밥을 먹는 자리였다고 해요. 임영웅 씨 할머니는 장가를 가야 하는데 어떡하나 라면서 다시 한번 결혼 주제를 던져서 웃음을 안겼습니다. 임영웅 씨가 너무 바빠서 밥을 같이 먹을 자리가 없었다면서 바쁜 손자의 모습에 또 대견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저는 임영웅 씨의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확실히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고 가족들이랑 먹어야 맛있다라는 거죠. 늘 다정하고 가족에게 진심인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의 멋진 인성 그러면서도 할머니를 놀리는 잔망미 터지는 장궁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마이 리틀 히어로는 팬들에게 정말 큰 선물이었습니다. 또 장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왔는데요. 옷방에서 캐리어에 짐을 싸던 임영웅 씨가 수염 뽑기 ASMR 콘텐츠를 찍게 된 사연을 전했습니다. 수염을 제모하려고 피부과에 갔는데 레이저를 한 방 맞자마자 아파서 포기하고 싶었다면서 뽑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재미있겠다 싶어서 찍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이 내용을 LA 콘서트에서 공개하기도 했었죠. 요즘 미디어 환경이 제작자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제작자가 필요하고요. 또 제작자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하고 싶었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것이죠. 임영웅 씨가 이 제작자의 역할까지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5월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챙겨야 될 기념일이 많은 시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방송사에서 5월에 걸맞는 특집 방송들을 편성하곤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마이 리틀 히어로를 방영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을 보면요. 제작은 물고기 뮤직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작가를 구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한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제작은 물고기 뮤직에서 하고 또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외주 제작사 PD와 작가님이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KBS에서는 편성만 하게 되는 건데요. 정리를 하자면 임영웅 씨를 비롯한 임영웅 씨 소속사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을 제작의 전 과정을 맡고 방송국을 선택한 뒤에 그 방송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요즘은요, 티빙처럼 OTT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해도 각자 좋아하는 컨텐츠를 각자 보는 그런 미디어 소비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인 KBS는 다른 미디어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KBS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마이 리틀 히어로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임영웅이라고 하는 스타 한 사람의 삶을 관찰하면서 사실성과 재미를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지만 예능이란 장르란 점에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할머니와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 그리고 임영웅 씨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 또 첫 방송에서는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들도 담기게 됐는데요. 또 팬들에게 진심인 임영웅 씨 모습으로 채워졌죠. 우리 사회에 아우르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이 마이 리틀 히어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은 미디어 소비가 다양할수록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OTT 프로그램들은 자극적이고 시청률에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는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가치관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라는 거죠. 모범적이고 훌륭한 인성을 가진 아티스트 말입니다. 또 임영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이름처럼 히어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과 무명 시절을 거쳤지만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5연승을 이루었고요. 미스터 트롯에서 오로지 실력만으로 진을 차지한 전무후무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좌절과 시련을 능력으로 극복한 임영웅 씨. 게다가 연이어서 전해지는 그의 미담은 그를 단순히 실력자가 아닌 히어로 등급으로 올려놓게 됩니다. 영상 속에 임영웅 씨와 악수한 스파이더맨, 같은 히어로이지만 스파이더맨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임영웅 씨는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보여주는 진정한 히어로이고 우리 곁에 실제로 존재하는 현존하는 히어로라는 점에서 KBS의 선택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 KBS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선택하게 된 임영웅 씨의 비범함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됩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를 통해서 LA 콘서트의 첫 번째 리허설 비하인드도 공개가 됐고요. LA에서 영웅 씨대와의 만남도 잠깐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다음 회에 더 자세히 공개가 될 텐데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스포 요정이 새로운 노래를 프로그램 말미에 공개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2022년 2월 22일 인스타그램에 임영웅 씨가 미주알, 고주알, 모래알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었죠. 그 사진 속에는 테이블 곁에 앉아서 바닥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손가락으로 짚고 있는 임영웅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피드 속에 후드티에 운동화 차림의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참 잘생김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래알이라는 글자가 등장하잖아요. 노래 가사 중에 모래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깊이 패이지 않을 만큼. 너무나 공명이 잘 된 가볍고 날개와 같은 임영웅 씨의 목소리로 노래를 듣고 있자니 얼른 전곡을 듣고 싶었는데요. 팬분들이 듣자마자 반했다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이며 이 노래 전체는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무척이나 궁금해졌습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 첫 방송을 보면서 제가 느낀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 느낌이니까요. 앞으로 차근차근 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